세 번째는 뉴욕 제네시스 리널케어 투석실에서 근무 중이신 정은율 선생님이십니다. 정은율 선생님께서는 2022년 12월에 저희 토마스 앤&코와 이민수속을 진행을 하셨고요. 약 2년 5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국 내에서 투석 경력을 쌓으신 후에 현재는 뉴욕에 있는 투석실에서 3개월째 근무 중이신데요. 미국 투석실 근무가 과연 한국과 어떻게 다를지 실무 중심의 리얼한 경험담을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이제 Q&A 형태로 선생님께 질문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의 제네시스 레날 케어 다이알리시스라는 투석실에 6월 초에 이제 3, 4개월 전에 미국에 입국해가지고요. 근무한 지 3개월 된 간호사고요. 저는 간호사가 한국에서 되고 나서 미국 간호사를 꿈꾼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간호학과를 가겠다는 결심을 했었을 때부터 저는 미국 간호사를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시절 내내 미국 간호사에 대한 꿈을 키우고 준비를 했었고요. 대학교 졸업하는 3월에 엔클렉스 시험을 바로 접수를 했고요. 졸업하자마자 강남 세브란스 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시험을 합격하자마자 저는 엔클래스 합격증이 나오기도 전에 토머스 NM코 에이전시와 함께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 랜딩을 하게 된 간호사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미국에 어떤 업무를 현재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잠시만요, 선생님. 네. 지금 뉴욕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현재 뉴욕 생활은 좀 어떠실까요? 일단 뉴욕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게 물가가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그래봤자 사람 사는 공간인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왔는데 정말 모든 게 상상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저는 첫 임시 숙소가 방 하나 있는 스튜디오였는데, 월세가 600만 원? 4천 불 정도 됐었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근데 그때 첫 랜딩이어서 좀 안전한 곳을 선택하고 싶어서 일부러 비싼 동네를 선택한 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좀 저렴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비라든지 아니면 밥 한 번 먹는 거라든지 모든 게 정말 너무너무 비싸서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간호사 월급이 생각보다는 많이 받아가지고요. 충분히 세이브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있는 투석실 경력과 미국에 현재 일하고 있는 투석실 경력,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투석에 큰 뜻이 있어서 투석실로 왔던 건 아니고 제가 엄청 빨리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미국 투석을 준비를 했었고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받아주는 곳은 투석실밖에 없었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투석실 경력을 쌓고 미국에 오는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한국 투석과 미국 투석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근데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공감하실 만한 사항인 게 제가 한국에서는 되게 만능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 뭐 모시고 넘어가고 하는 것도 제가 다 했고, 뭐 저희 환자분들 약 랩 결과 확인도 저희가 하고, 오더 넣어가지고 약 변경도 저희가 하고, 또 환자들 식이 관리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로컬 투석실이어서 로컬 투석실은 빨래랑 청소까지도 간호사가 전부 다 했거든요. 또 막 환자들 아마 공감하시는 선생님 여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환자들 다른 병원 어레인지 이제 잡히면은 보험 같은 거 적용받는 것까지도 저희 간호사들이 진짜 다 했잖아요. 지금 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근데 여기로 왔는데 정말 간호사는 간호사 잡만 하더라고요. 우선 테크니션이란 잡이 있어요. 그분들이 환자를 모시고 들어와주고 머신의 기계 그 라인 거는 것까지 다 해주시고요. 환자 니들까지 다 찌르세요. 저 여기 와서 니들 한 번도 안 찔러봤고요. 저희는 CBC만 해요. 카테터 환자만 에이셉틱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다이어티션이란 직업 있어서 그분들이 식이 관리부터 교육까지 다 해주시고 소셜 워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미국 메디케이드가 엄청 복잡해서 도저히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소셜 워커분들이 환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저희가 아닌 분야에 저희가 모른다고 하는 걸 환자분들이 약간 한국에서는 모른다고 하면 조금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 우리 일 아니야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억셉이 바로 되세요. 아, 그럼 너네 일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하셔서 저 정말 간호 일만 하고 있고요. 또 큰 차이점은 그 한국에서는 다 누워서 투석 받으시잖아요. 여기는 앉아서 투석 받으세요. 이것도 뭐 크게 다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환자도 가볍게 받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대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 환자 수준이 비슷하니까 오더도 다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는 의사도 되게 많고 환자마다 오더도 너무너무너무 다양해가지고 그 널스의 어세스먼트가 엄청 중요해요. 아침에 딱 가면은 되게 환자 어세스먼트 되게 자세히 테크니션이 놓친 것까지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석 중에도 혈압 이런 것도 테크니션이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테크니션이 저희한테 리포트를 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중재라든지 아니면 의사랑의 브릿지 역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래서 몸은 안 힘들지만 책임감은 두세 배로 그 프레셔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무 스케줄은 좀 어떻게 다르실까요? 아, 근무 스케줄 같은 경우엔 한국에서는, 사실 저는 한국에서 투석실 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게, 한국 투석실 한 12시면 퇴근하잖아요. 오전 근무자는. 그러면 사실 영어 공부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보통 미국 간호사가 주 3일 12시간 근무를 알고 계신데, 뉴욕 기준으로는 크로닉은, 어큐트 말고 크로닉은 주 4일 10시간 근무고요, 보통.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돈 조금 더 그래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총 4타임으로, 한국은 2타임밖에 없잖아요. 근데 총 4타임으로 해서, 그,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이제 투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을 하는 스케줄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장비 사용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장비를 제가 사실 한국에서 그 5008S라는 기계를 썼었는데요. 그때 한창 이제 FMC에서 뭐 6008이라는 기계가 나온다 이런 말을 들어서 나 병원 옮겨서 그래도 최대한 최신의, 미국인데 최신의 정보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왔더니 2008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이 일하던 올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2008 들어본 적 있냐 했더니 자기 20년 전 신규 때 쓰던 기계라고 하시는데, 사실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다르다고 두려워하실 거는 없고, 그 선생님도 공감하셨던 게, 사실 옛날 기계일수록 알람 같은 거 오히려 더, 지금 기계 엄청 예민하잖아요. 옛날 기계일수록 그냥 이렇게 뮤트 누르면 금방 조용해지고 이래서 전 불만은 없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굳이 바꾸지 않아야 되는 거에는 돈을 쓰지 않고, 그 오히려 간호사들 편한 거에는 또 막 쓰는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것도 무침펜 이런 것도 한국 클리닉에선 전혀 못 봤거든요. 요거 간호사들 찔리지 말라고 하는 펜인데, 제가 좀 이게 바쁘면 제 니들 인저리가 진짜 많은 간호사였는데 무침펜 사용하니까 니들 인저리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 뭐 토니켓도 당연히 다 일회용이고요. 장갑은 머신 한 번만 만져도 바꿔 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오히려 근무자들한테는 써야 되는 돈은 쓰되 저런 머신이나 이런 건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환자들한테 좋은 건 금방금방 바꾸고 금방금방 홍보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액ют 환자가 오는 병원 투석실과는 다르게 크로닉 투석센터에 오는 환자의 중증도나 질병의 종류, 뭐 업무에 대한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요건 사실 제가 온 지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잘은 모르는데, 그 최근에 한번 여기 뉴욕 사는 투석시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큐트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여기도 어큐트가 우리나라 대학병원처럼 인페이션트가 있고 아웃페이션트가 있대요. 당연히 아웃페이션트 환자들은 상태가 좋고 인페이션 환자들은 상태가 안 좋으니, 인페이션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 원온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많아도 1대1 이 정도만 본다고 하시고, 아웃페이션트 같은
경우에 3대1, 4대1까지도 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클리닉에 오실 정도면 환자 상태가 정말 좋은 편이셔서 다 걸어 오시고 웬만하면 휠체어여도 그렇게까지 휠체어 필요 없으신 분들이 거의 많고 근데 이게 좀 시프트 차이는 있는 게 보통 새벽 4시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좀 그분들 같은 경우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 저녁 6시에 오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젊고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근데 환자들이 정말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지 않거든요. 아무리 겁을 줘도. 그래서 헤비 스모커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여기 와서 4개월 동안 CPR이 3번 터지고 환자 한 분 돌아가시기까지 하기는 했어요. 근데 확실히 테크니션 분들도 그렇고 널스 매니저도 그렇고 다 이미 그 상황에 너무 베테랑들이어서 한국처럼 되게 그 상황이 엄청 막 급작스럽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딱딱딱 체계적으로 일이 CPR 터지고 이렇게 바로 911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의 투석실 오프닝은 좀 많은 편인가요? 사실 오프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느 나라, 어느 병원 가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당연히 코로나 때는 여기 간호사분들 오프닝 되게 많았고 돈도 엄청 많이 버셨고 이런데 지금 또 코로나 살짝 끝나가고 이러면서 또 오프닝이 줄었다는 얘기도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물론 뭐 저도 이제 뭐 언젠간 또 잡을 찾으러 다닐 사람이겠지만 오프닝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생님들 경력 많이 쌓으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고 좀 그런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오프닝이 많이 없어도 좋은 포지션 가져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석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그리고 환자들과 스몰 토크를 좀 많이 하시게 되실까요? 우선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석은 루틴 잡이 많아서 음, 오히려 투석실에 계시면 영어가 많이 안 느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예 제가 환자들한테 매일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제가 첫 문장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뒷문장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묻기도 전에 no complain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전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뉴욕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상대방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인생에 너무 많은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영어 실력이 안 늘까 봐 일부러 환자분들한테 스몰톡 되게 많이 걸고 일부러 환자분들한테 대화 시도 많이 하고 뭐 환자분 뭐 야구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보면서 괜히 막 단어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하고 이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근무를 위한 영어 실력은 선생님들이 와서 어차피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영어 공부나 회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제 선생님들 여기서 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영어가 주 언어인 미국이란 나라에서 생활을 하실 거고 여기서 또 인간관계를 만드실 거고 대화를 할 건데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못 말하는 게 제가 6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말하면 그분들이 저를 6살처럼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끔 너무 영어 빠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제가 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된 기분인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점점 제가 대화에서 배제가 되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해를 못하니까 점점 제가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미국 생활에서의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경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시설의 투석실 경력을 쌓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제가 되게 이 부분도 저도 경력에 대한 생각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겁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미국 넘어오려는 친구들이 다 경력 걱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정말 경력이 투석밖에 없는 입장에서, 사실 되게 놀랐던 게 여기서 만난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투석실 온 선생님들 중에서 한국 투석 경력이 아예 없는 쌤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잡 오프닝이 결국에는 내가 그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투석은 사실 한국에서 저희 지금 토마스 앤앤코랑 하면 병원이 정해져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왔을 때 얼마나 괜찮은 오프닝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정말 내과에서 했거든요. 그냥 동네 내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다들 경력으로 다 생각을 해주고, 얘는 이미 경력이 있는 애니까 엑스퍼트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경력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1년이라도 투석 기계를 만져본 경험이 있으면 와서 적응하시기는 훨씬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향후 MP 취득 의사는 혹시 있으세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는 막 MP도 하고, 막 와서 CRNA도 하고, 막, 나 미국 가서 완전 발전해야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 왔는데 하루하루 적응하느라 바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도 MP 선생님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제 저 사실 지금 병원이라서 근무 중인데 밤 10시에 그 환자분 아프면 저 MP한테 이제 텍스트 노티 하거든요. 그럼 이제 MP 선생님 11시든 10시든 막 5분 만에 답장을 바로바로 주세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간호사가 그래도 내 듀티만 잘하면 되는 좀 그게 있잖아요. 내 듀티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게 있는데, MP들 보면서 레지던트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전 근데 사실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레지던트 너무 불쌍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MP 하게 되면 저렇게 힘들 텐데, 그리고 MP랑 RN에 월급 차이가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뭐 경력 MP분들은 많이 받으시는데, 인디트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서, CRNA 정도 한다면 대학원 갈만 해요. CRNA 진짜 많이 받아서요. 근데 RN인데 FMP? 요거는 저는 지금은 아직은 크게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향후 경력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우선 저도 수납실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뉴욕에 와서 되게 느낀 게, 여기는 정말 다들 발전에 미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막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니는데도 이직을 준비 중이고, 막 간호사 선생님들도 막 아기가 있으시고 가정에 있고 막 이렇게 혼자 외벌이 하시는데도 대학원에 다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막 대학원, 뭐 포닥,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엄청 발전에 진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도 여기서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내긴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압박감처럼 들어서 저는 일단은 계약이 끝나면은 투석실도 투석실이지만 일단 여기 뉴욕에 큰 병원이 되게 많거든요. NYP, NYU, 뭐 마운트사이나 이런 아니면 시티 병원도 있고 해서 좀 큰 병원에서 다시 경력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닛을 갈지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네, 요거는 좀 번외 질문인데 이 질문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직은 선생님이 어리시긴 하시지만 미국 내에서 연애, 결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 한국인 싱글들이 연인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연애, 사실 뭐 저도 온지 아직 3, 4개월밖에 안 돼서, 근데 사실 저도 이제 26살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나이는 아니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거든요. 당연히 결혼할 생각도 있고 한데, 어, 결혼과 연애. 일단 선택지가 엄청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뉴욕이라는 곳이 워낙 크기도 하고, 워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각 분야의 초보부터 전문가들까지 모든 그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게 뉴욕이란 도시 같아서, 연애랑 결혼, 저도 사실 오기 전에는 되게 뉴욕 사람들 뉴요커라 그래서 되게 차갑고 다들 자기 그런 거에만 몰두해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뭐 되게 뭐 스몰톡이란 게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제가 카페에만 가도 뭔가 카페에서 뭐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서 엄청 막 물어봐요. 뭐 너 뭐 해? 뭐 지하철 앉아있으면 너 뭐 해? 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 하시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뉴욕은 데이팅 앱이란 게 있잖아요. 이 데이팅 앱이 한국에서는 조금 온라인으로 인연을 만난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진짜 그걸로 결혼을 너무 많이 해요. 결혼까지도 너무 많이 하고 어, 그래서 그리고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도 어쨌든 나도 좋은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그
그래야 하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간호사라고 말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조금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너 RN이야?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제가 아시는 분도 간호사랑 결혼했는데 남편분도 직장에서 간호사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야, 너 결혼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럼 싱글 기준으로 정착금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오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저는 사실 지역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뉴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도 사실 오기 전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돈은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오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러 가는 건데 왜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썼어요. 그냥 쓰고. 그리고 그냥 현지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 4인 가족인데 뉴욕은 그냥 1,000만 원 가지고 왔다 이런 분들도 봤고 막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그냥 딱 제가 추천드린 부분은 혼자 오신다? 혼자 뉴욕으로 오신다는 가정하에는 최소는 저는 1,000만 원은 맞는 것 같아요. 비행기 표도 내야 되고, 와서 집도 구해야 되고, 뭐, 밥을 언제 구해질지 모르잖아요. 한 달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으고 싶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2, 3천만 원 정도시면은 1인 자기 몸만 챙겨야 된다고 하시면 뉴욕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차도 안 사셔도 되고 그리고 정말 딱 사실 여기 해먹으면 또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사람 손이 들어가는 순간 2배로 비싸지지 해먹으면 크게 안 비싸고 만약에 잡을 빨리 구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에이전시 널스라고 시급을 조금 받는데도 그래도 한 달에 한국에서 버는 한 달 월급만큼은 저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오면 좋을 만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건 무조건 영어 공부이다, 쌤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오기 전에는 진짜 막 뭐, 수석 공부도 하고, 막 ICU 공부도 하고, 막 기계 공부도 하고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무조건 영어 공부고요. 그리고, 어,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영어 공부 진짜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일단은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아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장 구조 이런 거는 특히 뉴욕에서는 문장 구조 어기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단어만 캐치를 하고 내가 단어만 말해도 의미는 통해요.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단어를 모르는 순간 그거는 무슨 일을 해도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사실 뭐 미드도 좋고 쉐도잉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생각한 거를 영어 문장으로 말해보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도움 많이 받았던 거고, 여기서도 지금 저 여기서도 계속 해보는 건데, 제가 뭐 동료한테 어떤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저 영상 아예 찍거든요. 저 동료랑 같이 계속 영상 찍어서 걔한테 그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막 해줘요. 그 집에 가서 그 챗GPT 돌림 다 알려주잖아요. Make it smoothly 하면 걔가 쫙 만들어주면서 아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겠구나 하고 다음에는 그 문장으로 한 번 더 써먹어보고 이러면 어느 순간 그 문장이 제 문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 미국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별 5개 중에 몇 개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별 5개 중에 4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 지금 너무 만족해서 별 5개 중에 5개를 주고 싶지만 제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뺐고요. 일단 저는 여기 와서 뭐 요새 비자 문제 진짜 시끄럽잖아요. 여기 와서 느낀 게 정말 정말 비자 때문에 저희 뭐 테크니션 분들도 20년 여기 살았는데 아직도 비자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이게 비자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왔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로 영주권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간호대를 한국 등록금을 내서 미국 간호사가 돼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일을 한다? 저는 이게 사실 저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만난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아, 정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귀한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보험비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한 적이 있는데 제 보험비가
20만 원인가 30만 원이라고 생각보다 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한 달에 2, 3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2,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깜짝 놀라고 그거에 대한 울분을 저희 환자한테 토해냈어요. 근데 저희 환자분이 그 제가 나 이제 어떡하냐 미국 너무 비싸고 이렇게 했는데 환자분이 저한테 야 근데 너 간호사잖아. 간호사는 미국에서 되게 상위 그룹에 속해 있잖아. 간호사인데 네가 뭘 걱정이야. 너 에이전시 끝나고 병원 가면 다 커버될 거고 간호사는 뭐 60세, 70세까지도 간호사인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자존감이 너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상위 그룹이랑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너무 지금 만족하고 이 생활을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밝고 긍정적인 정은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정은율 선생님께서도 이제께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따 Q&A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